한 북한 여성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던 중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두만강을 건너 북송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월경자 집결소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강국당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몸과 마음도 묶였지만 입맛, 냄새 등 말초적인 신경도 마비되고 인간의 모든 원초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아주 따뜻한 인정과 진한 감동이 있었으니 한국에서 이 같은 선행은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북한에선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행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것이 평생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데요.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먹었던 떡 한 조각이 그렇습니다. 그 떡을 누가 주었는지 지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북한 보위부 감옥이었었는데요. 그것은 일반 교도소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낮에는 무릎을 포개고 앉아 있어야 하고요. 손은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옆 사람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기침을 하는 것조차, 그리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물론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식사하라, 밥 먹으라, 자라 하기 전까지는 화장실을 보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했고요.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과 할 수 없다 하는 것밖에는 되는 것이 없었어요. 체포되어서 처음엔 참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그것 중에서 식사였는데요. 감방에 들어가서 처음엔 감방에 들어가니까 하루 우리 커피 믹서 다 먹잖아요. 종이컵 정도의 그릇에 색도 꼭 커피색 같은 국에다 쌀겨 같은 것을 말아서 주는데 참 토 나올 것 같았고 정말 음식 거부증이 생겨서 못 먹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채 한 달을 굶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 따위는 언제인지 잊은 지 오래되고 어떤 날은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으니까요. 큰 것은 볼 일이 없었죠.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화장실이 있을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의 생은 차츰 멈춰져 가고 있었고요. 혹시 이러다 죽나? 하면서 정신이 차츰 망각되고 가고 어느 날 그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꺾어 앉아 있다가 12시가 되어서야 자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순간 몇 초 동안 잠자리를 차지하기에 대수라장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12월에서 아마도 1월로 넘어가는 다음 새해가 바뀌는 날씨는 연중 정말 최고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찬 바닥에 몸에 덮을 곳이라는 것은 이제 구멍이 숭숭 난 모포 한 자락밖에 없었고요. 서로가 끌어당겨서 한 폭이라도 이제 당겨서 덮으려는 그런 인고의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저에겐 이게 차지도 아니 왔고요. 순간 감방복도에서 문구멍으로 지켜보던 간수가요.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방하는 주군도 고요해졌고 수인들은 잠깐 사이에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잠에 빠져들고 있었는 그 찰나 누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 제 영상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김평강이라고 하고요.
20년 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자유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곳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 보시면서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제 손을 잡아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죠. 빽빽한 수인들 틈으로 몸을 이렇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빽빽이 좁게 앉아서 몸을 어떻게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손을 잡은 사람은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한번 꼭 쥐어 확인한 후에 무엇인가를 살며시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북한에서 말하는 속도전 떡이었습니다. 강냉이 전분으로 만든 그 떡은요, 원래는 고소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요. 저는 그 떡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지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떡을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참 살면서 이런 경험은 제가 감옥에서 처음 경험했는데요. 소금을 입에 넣어도 짠맛을 느끼지 못하고 혀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신 분 혹시 계실지는 모르지만 잘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요. 사람의 맛의 오감,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등 쓴맛 등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이 감각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인생 중 정말 최악의 그런 경험이었죠. 하지만 그 떡의 감각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따뜻한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떡을 입에다 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눈물이 벌을 타고 내려와서요, 귓가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라고 해서 들여보낸 음식이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은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아직 살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잡아주고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던 그 사람.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감방에도 아직 따뜻하고 맑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서 감옥에서 받은 또 한 조각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